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교육환경 좋은 곳에 살고 싶으세요? 입니다. 일명 우리가 초품화라고 하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오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5세 미만 자녀가 있으신가요? 또는 자녀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이 있으시거나 5세 미만 자녀가 있으시다면, 즉 향후 5년 내에 또는 10년 내에 초등학교를 입학할 자녀가 있을 계획이 있거나 있으시다면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도시에 살고 계시다면 아파트 거주를 좀 하시는 게 편리하잖아요. 아파트 거주에서 초등학교가 주변에 이렇게 품어져 있는, 즉 초품화 초등학교가 주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아파트가 가장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지금 5세 미만 자녀가 3명이 있는데요.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학교하고 집이 가깝다는 얘기죠. 즉 아이가 학교를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 위험 요소가 좀 적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그 지역의 초등학교 주변에 유해 시설, 즉 모텔이라던가 이런 것이 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교육 환경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원가도 근처에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교육적으로 아이들한테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 가장 짧은 거리로 등하교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즉 내 자녀가 학교에 등교하거나 하교를 할 때 위험 요소가 적다는 얘기인데,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또는 인천 또는 또 이렇게 경기도에서도 부천이라던가 이런 쪽, 성남 뭐 이런 쪽에 가면 가격이 좀 많이 높아요, 아파트가.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아파트를 볼 때 어떤 식으로 봐야 하냐면, 아이가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 안전하게 등교하고 하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격이 보면 아파트 가격도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가장 좀 가격이 좀 높습니다.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도 1층과 꼭대기층이 가장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것보다도 이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가장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아파트가 교통 환경을 봤을 때 초등학교 바로 앞에 대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대로 건너편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등교할 때 차가 달리고 있는 그 대로를 횡단보도로 해서 건너가야 하잖아요. 물론 안전하게 갈 수 있겠지만 좀 부모 입장에서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로가 없는, 즉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길이 있는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상적인 아파트가 보통 아파트가 삥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삥 둘러싸여 있고 초등학교가 가운데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 아파트를 가보면 차는 거의 다니지 않아요.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아파트를 침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도로는 있어요. 차도는 있는데 보통 2차선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좌측 1차선, 우측 2차선,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의 도로는 있어요. 하지만 그 2차선도 보면 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많이 적죠. 그리고 차가 많이 다니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아파트가 가장 안전하고 환경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좀 나가는 아파트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건물이 정남향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진이 이렇게 정남향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운동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문 위치도 좀 중요한데, 이 정문이 정남쪽에 있는 것도 있고요, 서쪽에 있는 것도 있고 동쪽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도로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차가 다니는 도로가 서쪽에 있다면 학교에도 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쪽에 정문이 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동쪽에 있다면, 그 차도가 동쪽에 있다면 동쪽에 정문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남쪽에 있다면 남쪽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정문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집의 가격의 차이가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정문 방향에
정문 방향에 있는 아파트가 가장 그래도 가격이 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으실 수 있잖아요. 아파트가 뭐 3억, 4억, 5억, 6억 막 이렇게 하니까 내 형편에 아직은 그 아파트의 대출 이자를 감당하더라도 아직은 좀 모자라거나 좀 부담이 된다 하실 경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근데 들어갈 때 일단 계획이 있어야 돼요.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내가 들어 살고 싶은, 거주하고 싶은 내 아이가 이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 그 환경 좋은 데서 살고 이 환경이 좋은 곳에 내 아이가 다녔으면 좋겠다. 초등학교를. 그런 초등학교가 있으면 그 정문 쪽에 있는 아파트를 딱 정하세요. 저 집. 난 저 집에 들어가야겠다. 저 동에 저 호수 정도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있다면 그 집을 일단 사세요. 사는데 이건 갭투자라고 하죠.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세요. 그리고 나머지 차입금은 내가 내야 되겠죠. 내는 것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그 집을 사세요. 그래서 그 집을 세를 주고 세 전세 보증금 있잖아요. 그 보증금을 내가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는 더 올려받지 않고 월세로 전환을 하세요. 월세로 전환하시고 그 월세 금액만큼은 내가 받아서 내가 내고 있는 이자를 내거나 그렇게 해서 감당을 하는 거죠. 원금을 갚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만큼 보증금을 더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보증금만큼 월세로 전환을 하세요. 전환을 하시고 그 전환한 월세를 가지고 내가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하는 거 대출 이자를 갚거나 또는 올라간 보증금만큼 내가 신용대출이나 대출을 받았던 거를 상환을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전세 보증금의 금액을 낮추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즉 2년마다 갱신을 하잖아요. 보통 좀 빨리 할 수 있겠지만 2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이거를 몇 번 회전할 때 내가 그 보증금을 많이 상환하겠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상환하겠다. 이게 1차 목표입니다. 보통은 한 10년이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전세 세입자를 5번 정도 바꿀 정도면 충분히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내 아이가 지금 5세인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3년 남았잖아요. 8세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세입자를 한 번 반 정도면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좀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이럴 수가 있죠. 이럴 수가 있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 자녀를 계획은 있지만 아직 아이가 있지는 않잖아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한 8년, 길게 10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니면 출산하면 이제 아이가 커나가는 기간이 한 8년 되니까 그러면 그분 같은 여유가 좀 있는 거고 또는 지금 내 아이가 좀 5살이다, 또 4살이다 이럴 경우는 좀 기간이 좀 짧은 거죠. 하지만 아이가 이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다. 또 이 환경이 좋은 곳에 좀 살았으면 좋겠다. 또 거기에 플러스 그 집이 가격이 있잖아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집가 상승, 집의 가치 상승, 미래 가치를 보고 내가 여기서 계속 거주를 할 것이다. 보통 그런 초품화인 아파트에는 그 주변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괜찮은 곳들이 좀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를 삥 둘러서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된다는 것은 그 아파트 하나의 브랜드 아파트 안에 중심의 학교가 있지 않고요. 보통 4개의 아파트 브랜드가 있어요. 단지별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가 4개의 단지의 가운데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구수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초품화인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10년 잡았다고 해서 내 아이가 뭐 4학년 때 그쪽에 이사를 가게 될 것이다. 중학교는 중학교 때 대학 아파트 쪽에 입주를 할 것 같다라고 해도 나쁘진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 아직 출산 전이고 아이가 계획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고려해서 내가 딱 동까지 지정을 해서 호수는 지정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동까지 지정을 해서 저 동에 들어가겠다, 매물이 나오면 바로 하겠다 해서 계약을 하시고 전세를 주시고 나머지 차입금은 갭에 대한 금은 내가 신용대출을 받을 때 현금 있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받아서 실행을 하세요. 모자란 부분은. 그리고 그 다음 전세가가 인상을 했을 때 그 인상된 부분만큼은 바로 그 보증 올려서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보증금을 낮추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올려받지 마시고 그 보증금 올라간 그 차액분만큼 월세로 전환을 하세요. 그래서 그 월세를 받아서 내가 내고 있는 이자를 좀 감당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출을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근로소득을, 노동소득을 받아서 종잣돈 모으듯이 모아서 그걸 상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전세 보증금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 낮추시는 게 목표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2억인데 내가 전세를 거의 1억 6천을 줬어요. 내 돈이 4천이 들어갔죠. 근데 그 4천이 전부 내 현찰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신용대출 한 2천 받았다. 그걸 먼저 갚는 게 우선이죠. 그걸 먼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올라갔을 때 더 올려서 받아서 갚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놔두고 올라간 금액만큼 월세로 전환하셔서 그 월세를 받아서 내가 내고 있는 이자에 대해서 갚고, 또 원금에 대해서 좀 갚고, 일단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에 원금을 다 상환을 하시고, 그러면 남은 게 뭐가 남았죠? 전세 보증금이 남았죠. 그 보증금 또한 내가 종잣돈 모으던 방식 그대로 해서 그 보증금도 계속 갚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그 집에 들어갈 기간까지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낮춰서 내가 들어갔을 때의 이자 부담액을 상당 부분 줄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아파트에 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좀 늦으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안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살게 되면 그때부터가 진짜 완전한 초품화에 대한 실거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육환경이 좋은 곳에 내 아이가 입학을 해서 살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가 품은 아파트 초품화 같은 경우는 교육환경이 좋지만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좋습니다. 환경 자체가 교육 기반 시설이 좀 많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가장 유익한 그런 선택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 또한 갭 투자로 내 집 마련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단지 다른 갭 투자와 좀 다르게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내 아이가 좀 교육환경이 좋은, 위험도가 좀 낮은, 교통사고나 이런 위험도가 좀 낮은 그런 곳에 그런 곳에 내가 거주를 하고 아이가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 초품화 아파트를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을 좀 알려드린 겁니다. 오늘 내용 좀 괜찮으셨나요? 네, 제가 앞으로 이 내용 말고 그 다음에는 역세권, 숲세권 이런 거를 또 한번 주제로 달아서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